자, 갑니다. 1번부터.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이제 without 가정법의 이제 첫 번째. 여기 처음을 보시면요. 우리 아버지의 격려가 없었다면이라고 나왔어요. 없었다. 자, 없었다니까 해석이 지금 어떻습니까? 해석이 과거로 되고 있어. 그러면은 가정법에서는 내가 뭘로 써야 된다 했어? 에이, 또 벙어리 나왔다. 또 벙어리. 사람이 몇 명인데 이 자식들아.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자, 과거 완료로 써야 된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자고. 그래서 without의 명사를 쓰고 뒤에 조동사의 과거 have pp 쓴다. 요 형태를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힌트 단어를 보면은 without이 안 나와 있고 had, not 이런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if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without과 바꿔 쓸 수 있는 but for 또는 뭐 if it had not been for, 뭐 had it not been for 등등등이 있죠. 네, 거기에서 if가 없으니까 이런 형태 had it not been for 이 형태로 쓰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 형태 썼다는 걸 통해서 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신경 써야 될 어순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such여 형용사 명사라는 요 형태가 있죠. such여 형용사 명사. 자, 그래서 요 녀석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나 뭐 또는 너무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나 형용사 한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여기서 우리가 서치어 혁명을 다른 형태로도 바꿨었지. 어떻게? so를 이용해서 so, 형, 명. 그래. 좋은 시도였어. 대답 안 하는 것보다 나. 뭘 웃어 자식아. 니는 대답도 안 했으면서 자식아. 자, 그래서 so, 형, 명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다웃 가정법인데 이번에는 교육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없다면, 자, 없다로 나왔네. 그러면은 해석이 지금 현재로 되고 있네. 그러면 가정법에서 뭐 써야 돼? 과거. 속삭이듯이 말하지 마. 속삭이려면 내 귀에 와서 속삭여. 이러지 말고 그냥 음성을 내서 얘기해.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예요. 자, 학교에 다닐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if가 일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if it were not for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형태가 나왔다. without 대신에 쓰인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모르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 attend라는 표현을 보면은 뭐뭐에 다니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하잖아. 뭐뭐에 다니다. 그래서 뭐뭐에니까 왠지 우리가 요 뒤에 to 같은 걸 쓰고 싶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됐어요? 요게 좀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다양성과 평등 같은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개인의 안전도 종종 중요하게 여겨진다. 자, 뒷부분은 별게 없는데 요 앞부분이 약간 좀 복잡하죠. 구문 분석 된 걸 보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잘 보시면은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 보어로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지금 사회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래서 자, 사회긴 사회인데 어떤 사회?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완전한 문장이 사회를 꾸며주고 있고 사회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부사 where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 이렇게 써도 가능하겠습니다. 꼼매. 자, 다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념이라는 것도 다양성과 평등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또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자,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사회에서가 일단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inner society 이게 먼저 나왔고 그걸 꾸며주는 관계부사 where.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init로 써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힌트 단어에 where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where를 쓴 거고요.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야? 이러한 개념이 be considered.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뭐로 여겨지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원래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 자, 이 consider라는 표현이 보통 이 consider A, B 이렇게 많이 쓰여요, 얘들아. consider A, B 또는 consider A as B 이렇게도 쓰이는데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자, 그런데 요 놈을 우리가 수동태로 쓴다면 be considered가 되겠죠. 요 A는 목적어였으니까 앞으로 빠지고 이 B 보어는 그대로 뒤로 와서 이렇게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뭐로 여겨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검사하면서 여러분 또 많이 틀린 거를 확인했는데 바로 요 놈이었습니다. 요 놈. 이걸 왜 틀려 이 자식들아.
자, 품사 좀 정리해보자. 품사 3개 써볼 거야. 자, safe 있고요. 그 다음에 safely 있고요. 그 다음에 safety 있습니다. 틀리면 없애버릴 거야. 자, safe는 뭐예요? 안전한 형용사죠. 해석은 제가 생략할게요. safely는 안전하게 부사죠. 이 자식들아, 그냥 안전하게 4글자로 말하면 되지. 누구는 하게, 누구는 부사 이러고 앉았네. 그 4글자 말하기가 귀찮냐 이 자식들아. 그냥 말하면 되지. 자, safety는 안전 됐어? 명사예요. 됐죠? 이렇게 이런 거 헷갈리지 말자고. 야, 우리 짬밥이 있지. 뭐 safe 이런 거 치리고 앉아서 이 자식들아. 자, 그다음 넘어가서 4번 볼게요. 자, 오류 없는 글을 창작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거 지난번에 내가 노래도 틀어주고 난리부르스 쳤던 바로 그 부분 아니야. 이제 기억난 거야? 이제 그거였구나. 이제 기억났어 이 자스가. 교정 보는 것과 다시 쓰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것이다. 지금 구문 분석 보면은 쉽지 않거든요. 요 패턴 자체가 일단 모든 것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all로 시작되고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이렇게 생략돼 있죠. 힌트 단어를 보면은 대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나왔고요. 비동사 is까지 나왔죠. 여기서의 all은 모든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is라는 형태 나왔고, 자, 요 경우에 여기에 제가 not forget이라 썼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쓸 수 있다? 투부정사로 원래 써야 되지만 동사 원형을 써도 된다. 이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노래 틀어줬잖아. All I wanna do is find 이렇게 나왔던 거. 노래는 안 부를게요. 네, 여러분의 귀를 위해서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 새 영화에 보인 그 줄거리는, 그럼 새 영화에 보이니 그 줄거리를 수식하고 있고요. 오직 어른들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았다. 줄거리가 왜 어른들에 의해서만. 넘어갈게요. 네. 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presented in the new movie 이렇게 나와 있죠. 요 과거 분사가 이 스토리라인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 seem to 동사원형 또는 it seem to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힌트 단어를 보니까 지금 it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seem to 동사원형을 쓴 구조가 되겠습니다. 같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과거가 돼야겠죠. 그래서 seemed라는 형태가 된 거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다. 이거 아까 전에 물어보는 사람들 많았는데, 얘들아, 그냥 내가 편히 말해주자면 only라는 녀석은요 뒤에다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only는 무조건 동사 근처에 쓰는 게 유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뒤에다가 생뚱맞게 only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혹시 6번 맞춘 사람? 손 들어. 하나, 둘, 3명? 여기 두 번째 줄만 다 맞춘 거예요? 아무도 못 맞췄어. 야, 형이 맞췄잖아. 알았어. 응. 손 들기 싫으면 발 들어도 돼요. 네. 자, 아무튼간. 여기 6번이 쌤이 지난번에 말했던 분사 구문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중요한 이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랑 요 주어랑 서로 다르죠. 그렇죠? 앞에는 the sun인데 뒤에는 we로 나와 있으니까 주어가 다르니까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어를 표시해 준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독립분사 구문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립이든 나발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주어가 다르면은 그냥 그대로 냅둔다라는 거였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를 보자면요. having said이라고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완료형 분사 구문으로 나왔다는 거야. 왜냐면 해석을 해보면 해가 이미 졌다라는 식으로 과거처럼 해석이 되고 있는데, 뒤를 보면은 준비를 해야 한다로 나왔어요. 한다. 그럼 얘는 현재 시제잖아. 그래서 그러면 얘는 현재 시제인데 얘는 과거 시제니까 요 녀석이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aving pp라는 형태로 써줬다라는 거, 요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already라는 요 표현 자체가 완료랑 잘 어울려요. 얘 자체가 완료랑 잘 어울립니다. 우리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운 내용인데 현재 완료에서 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뭐 어쩌고 이런 거 배우잖아. 거기에서 보면은 현재 완료가 뭔가를 다 끝냈다, 끝마쳤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already나 just나 yet이나 이런 단어랑 잘 어울린다. 이런 걸 여러분이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The sun having already set. 이 부분. 뒷부분은 사실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오늘의 진도가 봅시다. 여기 할 차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닛 2에 명사, 대명사의 일치 이 부분 할 차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거를 아주 간략하게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유닛 2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좀 간단하게 복습해보자. 간단하게. 이번에 제가 어플 바꿨다고 했죠? 네. 저장이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했던 거의 복습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책에 25페이지를 한번 좀 펴주시겠어요? 25페이지. 유닛 1의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었는데 너는 첫 단추권 언제 끝났는데 이 자세가 너 이제 딱 책 뒤져보더니 쌤 저 책 안 가져왔어요. 이러면 너 나한테 뒤지는 거야. 자. 그래. 괜히 풀었네? 넘어갈게. 까비. 25쪽 볼게. 자, 주어 동사의 스위치에 대해서 우리 복습하는 거야. 지난번에 했던 건데 파트가 되게 길었었어. 지난번에 배운 게. 그리고 이 스위치라는 파트 자체가 워낙에 중요한 파트다 보니까 사실은 좀 복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의 스위치에서 처음에 주의해야 할 주어의 수로 그 아래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어넘버로브와 더넘버로브의 구분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어넘버로브는 많은 수의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더넘버로브는 뭐뭐의 숫자다. 그래서 얘는 복수 취급이 되는데 the number of는 단수 취급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are가 돼 있는데 여기는 is로 나와 있다는 거. A number of students, students의 주어, 여기서는 the number가 주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가볍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1에 주어와 수식어를 구분해라 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필기했던 이 흔적이 좀 남아 있는데 보시면은 자, 이게 어떤 패턴이었습니까?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서 수식어가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는 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꾸며주는 거니까, 즉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 덩어리는 형용사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형용사 구와 절이 있었습니다. 자, 형용사 구의 대표적인 케이스들 전치사의 명사, 투부정사, 분사 이런 애들이 있었고 형용사 절에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얘네가 대표적이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으로 잘 나오는 것들을 쌤이 두 개를 꼽아줬었는데 첫 번째가 이 과거분사라는 놈이었고 두 번째가 관계 대명사였다. 이 두 가지가 특히 스위치에서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첫 번째 과거분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동사의 ed형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적 과거형 동사랑 우리가 혼동할 수 있겠죠. 그런 점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잘 나오는 이유는 관계대명사는 또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도 수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 명사 나오면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그 뒤에 동사 나오잖아. 그러면 요 동사랑 요 선행사랑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역시나 또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핵심만 간략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방금 전에 말했던 주어, PP, 동사 요 형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주어 동사의 수일치에서 공통점이 있었거든. 공통점. 자, 이 공통점이 뭐였는지 잠깐만 보자면은 잘 봐봐. 자,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고 다시 한번 요 사이에 있는 게 이렇게 꾸며준다고 했어. 맞지? 이런 구조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주어는 단수로 나와 있어. 근데 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요 명사는 어떻게 나온다? 복수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주어니까 복수로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리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요 놈이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된다. 당연히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주어가 실제로 복수인데 동사랑 가까이 있는 명사는 거꾸로 단수로 써버리는 거야. 이렇게 낚시를 해서 수일치 문제를 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clauses라고 여기 es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복수형인데 여기에는 capacity라는 단수형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는 지금 복수가 나왔지만 동사랑 가까이 있는 녀석은 단수로 나왔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해서 문제를 출제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계사절 내 동사의 수는 선행사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나오면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그에 이어서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동사에다가 수일치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명사에다 수일치를 하면 된다고요. 자, 근데 이제 심화, 이 심화를 좀 잠깐 확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심화. 여기가 좀 중요했는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은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고 이게 좀 색깔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단수 명사가 나와 있어. 그리고 뒤에 전치사의 명사가 나왔는데 이 명사 자리에는 복수가 나와 있어. 앞에는 단수, 뒤에는 복수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동사가 딱 나왔다. 그럼 우리가 이때 이 동사의 수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 나와 있는 요 놈을 선행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더 앞에 나와 있는 단수명사를 선행사로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건 철저하게 구분하려면 해석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석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복수명사를 꾸며주냐 아니면 단수명사를 꾸며주냐 이거에 따라 이 동사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됐죠? 얘를 꾸며주면 복수 취급, 그 앞에 있는 애를 꾸며주면 단수 취급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뭐 핵심 설명은 제가 다 말씀드렸거든요. 이 케이스 2가 방금 전에 말한 심화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포인트 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도치에 대한 건데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도치는 영작으로 훨씬 잘 나온다. 어법 문제로는 그렇게 매력 있는 녀석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케이스 1을 보시면 부사도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경우가 그나마 어법으로 좀 나오는 녀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치 구문은 부사 도치가 있고 부정어 도치가 있습니다. 부사 도치 같은 경우는 주로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오면 도치가 된다라고 했고 부정어 또는 준부정어. 자, 준부정어는 뭐가 있었지? 종류가? 아무거나. 와, 사람이 몇 명인데? 어? only. 또 뭐 있었지? little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아니 너 한숨만 쉬고 왜 이렇게 격정적으로 한숨을 쉬어?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오네. 잠깐만. 자, 준부정어는 only라 거의 아닌 시리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석할 때 거의 아닌 시리즈. 막 그런 애들 있잖아. 우리 빈도부사 할 때 배운 거. rarely, hardly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 어쨌든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부정어로 취급을 하는 거야. 그 경우에도 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근데 이 둘의 도치의 차이점이 있었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 내가 말할게 그냥. 됐어. 오늘 딱 상태 보니까 제가 질문 좀 해갖고 여러분 어차피 대답 못할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오늘 내가 예정한 것 이상으로 그냥 숙제 내줄게요. 네, 오늘 상태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 자식들아. 자, 봐봐. 자, 부사 같은 경우는 도치시킬 때 어떻게 한다? 쌤이 이름을 지었었죠? 단순도치라고 이름을 지었었어. 단순도치. 그냥 자리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부정어나 준부정어를 도치할 때는 의문문처럼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의문문 도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것만. 요게 핵심입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잠깐만, 축소가 안 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포인트 4번에 주어의 형태에 주목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명사절이 주어가 나오면 단수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주의점을 전에 하나 말씀드렸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ing형이 이렇게 맨 앞에 나왔어. 그리고 뒤에 복수명사 나왔어. 이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ing가 예를 들어서 동명사야.
자, 동명사면은 단수 취급이니까 이 동사 자리에 단수형이 온 거죠. 됐어요? 근데 만약에 ing가 분사로 쓰였어. 분사로 쓰여서 뒤에 나와 있는 이 복수명사를 꾸며줘. 그럼 당연히 복수명사가 주어가 되니까 복수에 맞는 동사를 써야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얘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 뭐뭐 하는 뭐뭐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 됐어요? 해석에 따라서 위에 스위치가 달라진다는 점. 요게 좀 주의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안 했었나? 안 했었나 보네요. 추가 설명이 하나 빠졌으니까 하나만 좀 추가로 필기해 놓자 얘들아. 하나만. 하나가 좀 빠져 있네요 보니까. 자, 어떤 거냐면 바로 왓절이 되는데 왓절. 자, 여기 앞에 설명에 뭐라 나왔었냐면 명사절 주어가 나왔을 때는 단수 취급한다라고 돼 있었어. 명사절 주어가 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간접 의문문이나 대절이나 왓절이나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명사절 주어지.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주의사항이라고 써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관계대명사 왓이야. 관계대명사 왓.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사실 뭐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이 what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분해를 해보면 더 thing, that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the thing that.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the things that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the things that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즉 what이라는 거는요 정리하자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뭐뭐 하는 것들 그렇지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것들이라고 해석될 때는 당연히 복수 취급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의 사항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쌤 그러면 얘가 뭐뭐 하는 것인지 뭐뭐 하는 것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죠? 그거는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문맥으로 구분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문장을 통해서 이런저런 걸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파악을 하는 첫 번째는 문맥으로 파악을 한다. 근데 이걸로는 여러분이 파악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현실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뒤에 보어를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어를 확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왓절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보어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근데 이 보어 자리에 예를 들어 단수형이 나왔어. 보어가. 단수 보어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얘도 단수란 소리고요. 뒤에 보어가 복수로 나왔어. 그럼 당연히 얘도 복수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보어를 보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좀 쉽게 설명해 주자면 얘들아 우리가 그는 학생이다라고 할 때 he is a student라고 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또 살에 들어. 하루에 한 번씩 침살에 드는 거. 자, 다시. 자, 여기서 우리가 a student 대신에 student 이렇게도 쓰나 혹시? he is student라고 쓰나? 이렇게는 안 쓰잖아. 왜? 그는 한 명이니까.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단수니까 얘도 단수에 맞췄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야. 똑같은 개념. 됐어? 그래서 what이 단수니까 얘도 단수가 돼야 되는 거고 what이 복수니까 얘도 복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 한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것만 좀 참고로 보고 넘어가자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케이스 2번에 each와 every, both 나왔는데 자, 이거는 뭐 사실 너무 쉬운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each, every 단수 취급, both는 복수 취급. 그렇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both는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하자. 그렇죠? both는 복수 취급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죠. 욕한 거 아니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the 플러스 형용사. 자,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되기 때문에 복수 취급하는데 다만 단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얘도 역시나 많이 나오진 않는다. 참고로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분 표현 오브 명사. 이거는 의외로 시험에 꽤 잘 나옵니다. 근데 중3 때는 그렇게 막 잘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고1 시험에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한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부분 표현에 수일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 표현이란 말을 싫어해서 뭐라고 바꿨었습니까? 이게 색깔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비율 개념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비율 개념, 부분 표현이란 말 대신에 비율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쭉 내용을 했었습니다. 내용이 되게 길었죠. 아무래도 이 동사의 수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할 것도 많고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파트가 좀 길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은요. 유닛 2에 나와 있는 명사, 대명사의 일치입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책에 41쪽을 좀 펴볼게요. 41쪽. 쌤은 여기 왼쪽에 좀 빈 공간이 있어서 이 빈 공간을 조금 활용을 해서 쌤은 필기를 좀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전화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게 이제 명사와 대명사 파트인데, 사실 명사와 대명사에서의 포인트도 결국에는 수일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명사와 대명사. 일단 큰 틀로 가자면은 명사와 대명사에서 시험 포인트를 그냥 바로 써볼게요. 시험 포인트. 자, 시험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시험에서 낼 만한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수일치예요. 수일치. 두 번째가 격의 일치입니다. 격의 일치. 수일치와 격의 일치. 이렇게 두 가지가 대부분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일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너무나 좀 흔한 패턴이긴 하죠. 단수냐 복수냐 결국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격의일치라는 거는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이 격의일치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인칭대명사 배울 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거를 일치시키는 거를 이제 격의일치라고 해요. 이게 일단 기본이긴 해. 근데 요즘에는 격의일치에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대명사끼리의 비교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대명사끼리의 비교. 그러니까 대명사끼리의 비교는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인칭대명사 쓸래, 제기대명사 쓸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인칭대명사 쓸래, 소유대명사 쓸래.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에서 출제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수일치와 격일치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나 수일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그 대명사의 종류를 한번 좀 제가 써볼게요. 대명사의 종류. 자, 대명사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중요도 순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자, 첫 번째. 인칭 대명사. 제가 항상 언급하다시피 쌤이 말하는 중요도라는 건 뭡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순서. 자, 첫 번째 인칭 대명사.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대귀 대명사. 자, 그다음에 3, 4번이 사실 좀 박빙이긴 한데요. 거의 비슷하니까. 자, 3번은 부정 대명사.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4번은 지시 대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얘네들 말고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소유 대명사도 있거든요. 소유 대명사. 근데 소유 대명사는 사실 우리 인칭 대명사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 대명사는 제가 별도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사의 종류는 크게 요 네 가지로서 시험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계 대명사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접속사의 속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마리는요. 전부 다 대명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네 녀석만 제가 다뤄볼 겁니다.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요. 좀 책에서 부족한 설명을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책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볼게요. 명사, 대명사 또는 수식어의 일치란 무엇이냐면 자, 명사와 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수와 인칭 등을 맞춰야 되고 명사의 수에 따라 수식어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단수명사는 단수대명사, 복수명사는 복수대명사. 뭐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뭐 이시냐, 댐이냐, 뭐 대시냐, 노즈냐, 원이냐, 원지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게 공통점이 되겠죠. 자, 간단히 넘어가고요. 두 번째, 주의해야 할 대명사로서 이제 소유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명사의 수식어 구별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수량 형용사를 말합니다. 수량 형용사. 자, 그래서 쌤이 위에서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대명사 종류 이외에도 이 수량 형용사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책을 넘겨보면은 포인트 5에 대명사의 형태에 주의하라 해갖고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 케이스 2에는 인칭 대명사 대 소유 대명사, 3번은 인칭 대명사 대 제기 대명사, 그 다음에 부정 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5는 이렇게 나와 있고 포인트 6번 같은 경우는 수량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이 챕터가 끝납니다. 짧죠,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 그 스위치가 워낙 중요하니까 파트가 많았던 거지. 사실 나머지는 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대부분 기본적인 설명인데 조금 아쉬웠거나 한 거가 좀 눈에 보이네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가로 좀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필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명사의 종류,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시험에는 뭘로 잘 나온다? 수일치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일치.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안 써놨을까 봐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격의일치라는 건 무엇이다? 대명사끼리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명사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대명사를 사용하느냐. 이걸 격의일치라고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역시나 명사, 대명사 파트는 수일치가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칭 대명사부터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따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크게 쓸게요. 인칭 대명사. 자, 인칭 대명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제가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일치겠죠, 역시나. 그냥 이제 대표 시험 유형을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자, 일단은 수일치입니다. 수일치는 it vs them입니다.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언제까지 나오냐? 수능까지 나옵니다. 수능까지. 우리가 대명사의 수일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잠깐 위로 올려볼게요. 자, 우리가 대명사 수일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했잖아. 아까 위에서. 그러면은 요 수일치에 대한 풀이법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풀이법. 자, 풀이법은 별거 없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냥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답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대명사 문제는 표면상으로는 어법 문제지만 실제로는 뭐냐? 해석 문제예요. 해석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그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가리키는 그것들이 어떤 걸 말하는 결국에는 해석을 잘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시험 내는 거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레벨에서는 이 대명사에 대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왜 그런 줄 알아? 해석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쉽기 때문에. 근데 이 이시냐 댐이냐라는 이 유형 자체는 되게 단순하죠. 이 유형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단수냐 복수냐 그냥 이거잖아. 그렇지? 유형은 단순해요. 근데 이 녀석의 난이도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 당연히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지문이 쉬우면 당연히 문제가 쉬워지는 거고 지문이 어려우면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문제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등부 수준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유형은 아니에요. 고등부쯤은 돼야 이제 지문 난이도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사실 고3 수능 수준 되면 이제 절정이죠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 수능에서 거의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지칭하는 바를 정확하게 찾는 것. 이게 바로 매년마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너무 성의 없게 썼잖아요. 선생님
이거 명사와 대명사에서 중요한 게 뭐야? 수일치야. 어떻게 풀어요? 해석 열심히 해.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그럼 우리가 좀 어떻게 그나마 좀 뭔가 얻을 만한 단서가 없을까? 제가 최소한의 단서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은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는 어찌 보면 편법에 가까운 것들이야. 편법.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편법을 알려주고 싶진 않아요. 알려주면 또 이 편법만 또 쓴단 말이야. 꼭 이 얍삽이를 알려주면 얍삽이만 써요. 또 이 정석을 안 쓰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대명사의 스위치 문제는 무조건 해석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해석이야. 지금부터 알려주는 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자, 풀이할 때 풀이 팁이라고 이렇게 써드릴게요. 풀이 팁. 자, 풀이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앞쪽을 보세요. 앞쪽. 앞에 나온 플러스 가까이 있는 명사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사실 기본입니다. 우리 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시냐 댐이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선택형으로 나왔어. 그럼 이제 앞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이시랑 댐이 각각 뭘 가리킬까 이렇게 할 때 이 뒤쪽을 보지 말고요. 앞쪽에서 하나씩 가보라고 이렇게. 하나씩 가보는데 여기에서 뭔가 단수형 명사가 나와 있어. 그럼 얘가 제일 가깝잖아. 그럼 얘부터 대입해 보라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가까운 애 대입해보고 또 그 다음에 가까운 애 대입해서 해석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가까이 있는 명사부터 대입해서 해석해본다. 이게 일단은 기본입니다. 당연히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틀리는 경우 이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 나온 명사를 확인한다가 일단 기본이라는 겁니다. 원래 대명사라는 거는 너네가 잘 알다시피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근데 정확하게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앞에 나온 명사. 내가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야, 그 남자애 진짜 잘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 남자애가 누구야? 모르잖아. 그렇지? 왜냐면 내가 대명사로 말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봐. 야, 그 내가 아는 애 중에 금민지라고 했거든? 그 남자애 진짜 잘생기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그 남자애가 누구야? 누가 봐도 금민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명사를 이미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대명사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명사는 뒤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기본이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앞쪽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본은 스위치고요. 그냥 사실상 대명사의 출제는요. 한 80% 이상이 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스위치 문제 이외에 다른 것들이 없는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격의 일치가 있었죠. 두 번째는요. 인칭 대명사와 인칭 대명사 vs 다른 대명사예요. 다른 대명사.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 이렇게 나와.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서 썼던 목록 중에 뭐 제기대명사도 있었고 부정대명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부정대명사와 제기대명사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만약에 뭐라고 해볼까? 뭐 원 쓸래 아니면은 그러니까 원은 부정대명사죠. 원 쓸래 아니면은 myself 쓸래. 얘는 제기대명사죠.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부정대명사와 제기대명사를 비교한다.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전부 다 기준은 인칭대명사야. 됐어?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랑 부정대명사, 인칭대명사랑 제기대명사, 인칭대명사랑 지시대명사. 됐어? 그러니까 다 기준이 인칭대명사랑 다른 대명사를 비교하는 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 세 마리 있잖아요. 얘네들도 물론 기본은 수일치로 잘 나오지만 인칭 대명사와 비교하는 것도 제가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제기 대명사. 자, 사실 이것도 우리가 전에 첫 단추 교재를 쓸 때 제가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자, 쌤이 수업 시간에 전에 알려줬었는데요. 제기대명사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었지 내가? 제기대명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였지? 딴 거 다 까먹어도 된다. 이것만 알면 된다. 내가 이런 얘기 했어. 해석? 오, 완전 틀렸어. 어. 제기대명사 다 까먹어도 돼. 제기대명사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 뭐 제기용법, 뭐 강조용법, 무슨 뭐 또 그 뭐냐, 뭐 제기대명사의 관용 표현에서 뭔 셀프, 뭐 오브이 셀프, 바이 원 셀프, 뭐 for 원 셀프,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다 몰라도 돼요. 그거 다 몰라도 돼. 근데 이건 알아야 돼. 그게 뭐지? 이게 뭐였지? 힌트? 뭔 힌트야? 아, 맞추면 숙제 줄여주려 했는데 그냥 쓸게요 제가. 자, 대기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핵심이라고 쓰겠습니다. 핵심. 자,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제기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제기대명사를 언제 사용하냐예요. 언제 사용하냐. 됐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기대명사에서. 자, 이 셀프 붙는 애들을 우리가 제기대명사라잖아. 이 제기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기대명사를 언제 쓸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어이, 뭐야 이거?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언제 쓸 건데? 주어 목적어 같을 때 80점. 그렇죠. 나머지 20점을 메꿔줬네요. 자, 언제 쓰는 거냐?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대기대명사였어요. 의미상 주어, 목적어가 동일할 때.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의미상 주어라고 이제 굳이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때 제가 샘플로서 예시를 하나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잠깐만 좀 보자면, 자, 그냥 예시로 패턴만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주어 자리에 he가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떤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쓸게요, 다시. 오형식 구조로 이렇게 써볼게요. 오형식 구조. 오형식 구조를 썼는데, 주어 자리에는 he라고 나왔고요. 목적어 자리에는 them으로 나왔다고 한번 쳐보자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자,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요 경우에는 이 투부정사 뒤에도 또 다른 목적어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투부정사도 목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로서 이제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himself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himself라고 썼어요, 제가. 그럼 이렇게 쓰면 뭡니까? 어법상 얘는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틀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지금 주어가 he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 himself니까 둘이 똑같네? 그러니까 제기대명사 써야 되네?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여러분 다시 잘 봐봐.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오형식 구조에서는 어떻다? 얘네들은 무슨 관계? 주어 동사 관계다.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잘 봐봐. 여기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를 동사라고 생각해봐. 그럼 앞에 있는 이 them이 주어가 되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himself를 쓰려면 요 놈과 똑같아야 되는 거야. 요 놈이랑. 근데 them이랑 him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himself는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불가능하다. 차라리 themselves로 쓴다던가, them으로 쓰던가, him으로 쓰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다. 됐나요? 그래서 himself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능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쓴 이 패턴 자체가요. 무려 저동고 2학년에서 시험에 나왔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거예요. 제기대명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무슨 뭐 저기 제기용법, 강조용법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거 딱 중3까지만 나옵니다. 중3까지만 나오고요. 그 이후에 안 나와요. 중3 때는 뭐 저기 뭐 제기대명사의 밑줄 뭐 5개 쳐놓고 뭐 생략이 가능한 거 골라라, 생략 불가능한 거 골라라 뭐 이런 거 뭐 문제를 내요. 뭐 아니면은 뭐 for oneself에 밑줄 쳐놓고 뭐 by oneself에 밑줄 쳐놓고 뭐 이제 해석이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야. 그렇게 내는데 그거는 내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내신 대비 기간에 어차피 그 목표어법 배우잖아요. 전부 다 과별로 어법이 있잖아. 그때 제기대명사가 만약 나왔다. 그때 가서 외워도 돼요. 그냥 내신 때 바짝 일주일만 외워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 즉 평상시에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평상시엔 몰라도 돼. 알겠죠?
근데 얘는 평상시에 알아야 돼. 얘는 평상시에 알아야 돼. 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와 무관하게 나올 수 있어요. 특히 고등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기대명사의 핵심은 뭐다? 언제 사용하느냐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기대명사의 중요한 게 뭐라고? 언제 사용하느냐. 즉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사용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결되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인칭 대명사와 인칭 대명사 vs 제기 대명사 문제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칭 대명사 대 제기 대명사.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예시로 그냥 아주 쉬운 예시로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that, to me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myself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또는 이로 한번 써보자면 he said to him 또는 he said to himself.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제가 맨날 쓰는 예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법상 맞고 틀리고 한 게 있겠죠. 그걸 한번 맞춰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나온 I said to me 얘는 어법상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고요. 얘는 맞고 얘는 him 맞고 himself도 맞습니다. 됐어요? 지금 이제 응구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지냐? I랑 me는 무조건 동일 인물이잖아. 그렇죠? 나랑 나는 무조건 동일 인물일 수밖에 없지. 그렇지? 또 다른 나가 있지 않는 이상, 뭐 클론이 있지 않는 이상, 도플갱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나는 나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I said to me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무조건 동일 인물이니까 myself를 써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또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그 한 도라이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님, 그러면 진짜 도플갱어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I said to me예요? I said to myself예요? 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면요 모르겠는 거야. 나도. 아니, 야, 우리가 평생 살면서 도플갱어를 만날 일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요, I said to me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은. 내가 만약 진짜 나랑 아예 똑같은 사람은 너무 끔찍한데. 어쨌든간 그런 사람이 이제 딱 있다. 그 사람과 만약에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I said to me라고 할 것 같아요. 나를 이제 나와 동일하지만 어쨌든간 나랑 다른 객체로서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I said to me라고 할 것 같아요. 대신에 그때는 따옴표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 저라면요. 어찌됐든간 그럴 일은 없다는 거. 그럴 일은 없어요. 자, 생각을 해봐. 야, 나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 야, 금민지가 둘이야. 얼마나 끔찍해. 그치? 동주가 둘이야. 둘이 졸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니까 그냥 한 명으로 만족하자고요. 알겠죠? 자, 자, 근데 아래 걸 볼게요. He said to him이랑 he said to himself가 있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얘는 이 he와 이 him이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다른 인물일 수도 있는데 동일 인물이라면 himself를 쓰는 거고 다른 인물이라면 him을 쓰는 거겠죠. 됐어요? A라는 남자가 B라는 남자한테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또는 A라는 남자가 A라는 남자 본인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은구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이게 해석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면 himself. 딴 남자한테 말하는 거면 hi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에서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가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인데 이 부정대명사는 조금 설명할 게 많아요. 전에도 한번 이제 했었는데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번호를 땄다고? 누구 번호를 땄? 금방 해주죠. 제가 이 모바일 안 건데. 야, 내가 보내줄게. 나 결혼한 사람이야. 아니, 뭐, 내 애는 뭔데? 이상한 거 안 보내.
더 뭐라고? 나 잘했어.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야, 굉장히 마음은 안 잡았어. 아니, 그게 지금 그러니까 더 내가 증폭시켜줬다. 아니, 그런 거 다 쓰레기야. 얘들아 이거 필이 없어. 머리를 바가지를 별로 매달
정성. 이, 그다음에 그리고 네, 국민 자, 잘 되셨죠? 핸드폰 다 집어넣고. 부정대명사랑 지시대명사 해야 되거든. 자, 얼른 가보자. 3번 쓸게. 3번. 아이고, 딴 색깔로. 자, 봅시다. 3번 부정대명사. 사실 뭐 워낙 선생님이 많이 설명했던 영역이라서 이제 그냥 거의 한 복습만 한 4-5번 한 것 같은데, 근데도 맨날 모르는. 아유, 오늘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냐. 아니,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정, 이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뭐야? 자, 네, 정해지지 않은 거죠. 정해지지 않은 거. 자, 정해지지 않은 것을 대신하는 명사래요. 그게 뭔데, 그? 정해지지 않은 걸 대신하는 명사다. 쌤이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의 어떤 이제 이름을 모르는 상태예요. 이름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상태인데 그것을 대신하고 싶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부정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어떤 대상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 자, 요 상태에서 그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지칭할 때 사용. 지칭할 때 사용. 이게 일단 부정대명사의 기본이에요. 쌤이 이제 항상 또 드는 예시 중에 하나 있죠. 쌤이 학원 오는 길에 누구랑 어깨를 부딪혔다 하면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예시 기억나죠? 어깨를 부딪혔어. 남잔지 여잔지 애인지 어른인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성별도 나이도 몰라. 근데 심지어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귀신 쳤을 수도 있고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그 뭔가를 지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쓸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오늘 오다가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럼 쌤이 여기서 말한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 뭡니까? 나랑 어깨를 부딪힌 그 어떤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 부정대명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말 자체에. 자,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는 크게 원래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one, other, the other 요 시리즈 있잖아요. 요 시리즈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지난번에도 나왔었던 건데 each나 every나 both나 all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녀석들도 전부 다 부정대명사로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부정대명사는요. each, every, all 얘네들은 제외할 거고요. one, some, other 얘네를 기준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부정대명사의 종류를 좀 이제 볼 거예요. 종류. 자, 그래서 이제 단수 버전이 있고 복수 버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단수 버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one, some은 이렇게 이제 복수 버전이 되겠습니다. one과 some으로 나뉘어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전부 다 other가 들어갑니다. other, 여기에도 other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other에다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뭔가를 붙일 거야. 자, 일단은 복수 버전에는 복수니까 당연히 s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복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단수 버전에는 제가 관사를 하나 쓸 건데요. 관사어를 쓸 겁니다. 근데 얘가 모음이니까 on을 써서 on other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사 더를 붙여서 the other가 되고 여기는 the others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다. 제가 그때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one과 some과 그 다음에 other라는 녀석의 의미를 각각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각각. 자, one은 제가 말했다시피 처음에 언급하는 어떤 무작위의 하나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무작위의 하나. 됐어요? 처음에 언급하는 랜덤 하나예요. 처음에 언급하는 랜덤 하나. 내가 오다가 어깨빵을 3번 당했어. 예를 들어서 퍽 3번 당했어. 그러면은 맨 처음에 언급할 때 야, 내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랑 어깨를 딱 부딪혔어. 근데 그때가 이제 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some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의 여러 개가 되겠죠. 여러 개. 됐어요? 어깨빵을 양쪽으로 당했어. 퍽.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한 두 사람이랑 어깨를 부딪혔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언급하는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자, other는 처음에 언급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것입니다. 제외한 다른 것. 됐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one, some, other의 개념이고요. 자, 우리 other 보면은 각각 other 앞에 어가 붙었냐, 더가 붙었냐, s가 붙었냐, 더랑 s가 붙었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단수 복수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 다른 것 하나인지, 다른 여러 개인지 이거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another와 others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 자, 요 라인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은 처음에 언급한 걸 제외한 다른 건데요. other가 붙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모르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모르는 것. 자, 아래 나와 있는 요 the other랑 the others는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머지의 개념.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another라는 거는 처음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others는 처음에 언급한 걸 제외한 또 다른 모르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자면 the other라는 거는 나머지 한 개, the others는 나머지 전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문법책을 보면은 one, another, the other 뭐 대상이 둘일 때는 one, the other 셋일 때는 one, another, the other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배우곤 하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로 좀 내릴게요. 여기 다 쓰셨을 거라 생각하고 네, 좀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뭐 X 뭐 이렇게 있다 뭐 뭔가 게임기가 생각나는데 자, 아무튼간 이런 모양이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동그라미 네모만 가지고 있어.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처음에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 하나니까 원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남아있는 나머지죠.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니까 D other가 되는 거야. 됐어? 나머지의 개념이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모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세모.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여기에서는 처음에 원을 뽑았어.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건데 어떤 거를 뽑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알 수 없는 상태이니까 모르는 거겠죠. 처음에 언급한 원을 제외한 하나를 뽑을 건데 어떤 걸 뽑을지 알 수 없는 무작위의 것을 하나를 뽑을 그럴 상황입니다. 그래서 another가 되는 거죠. 됐어요? another가 되고요. 얘는 역시나 나머지가 됐으니까 또 the other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둘이면 one the other, 셋이면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럼 만약에 대상이 넷이라면 어떨까요? 대상이 넷이라면. 자, 여기에서 하나를 뽑을 거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another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를 뽑을 거죠? 그럼 얘도 뭐가 됩니까? 얘도 another가 되는 거고요. 얘가 나머지가 되니까 the other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수 버전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복수 버전으로 갔다. 자, 처음에 두 개를 뽑으면 sum이 되겠죠. 그렇죠? another, the other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를 다 뽑을 거라면 the others가 되겠죠. 나머지 전부니까. 자, 또는 자,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이에요. 여기서 두 개를 뽑을 거야. 이렇게 뽑을지, 이렇게 뽑을지, 아니면 이렇게 뽑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두 개만 뽑을 거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아갖고 others가 됩니다. 여기에는 on을 붙일 수가 없죠. 복수니까요. 그래서 others. 얘는 the other가 되고요. 또는 자, 처음에 원을 뽑았어. 나머지를 전부 다 뽑을 겁니다. 그러면은 the others가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정대명사의 일단 기본 개념은 이렇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갈 길이 멀죠? 마지막 네 번째 지시대명사를 보겠습니다. 자, 지시대명사. 요거 하면은 사실상 대명사 파트 다 끝이고요. 지시대명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수량형용사 파트 남아있는데 수량형용사는 사실 그냥 암기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끝낼 겁니다. 자, 네 번째 지시대명사 갑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이제 필기한 내용에서 보면은요. 잠깐만 위로 올려볼게요. 잠깐 위로 올리면 여기에서 제기대명사는 핵심이 이렇다. 인칭대명사는 수일치나 인칭대명사 대 다른 대명사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녀석도 역시나 수일치 문제로 나옵니다. 수일치 문제. 자, 그래서 얘도 핵심은 무엇이냐면 수일치야, 수일치. 수일치. 자, 근데 그 수일치 중에서도 특히 뭐로 나오냐면요. that을 쓸 거냐 vs does를 쓸 거냐라는 문제예요. 됐어? 그러니까 지시대명사는 that 말고 this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this와 these를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냐?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와. 근데 대부분은 that과 does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까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한 거. 자, 대명사 스위치는 뭘로 푼다? 해석으로 푼다. 이거는 일단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인칭대명사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인칭대명사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지시대명사는 그에 비해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똑같은 수일치 문제인데 왜 인칭대명사는 많이 나오고 지시대명사는 별로 안 나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같은 수일치 문제이지만 지시대명사는 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지시대명사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인칭대명사는 조건 따위 없습니다.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언제든.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지시대명사는 조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좀 한번 제가 여기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의 수일치, 문제, 출제 조건이라고 써볼게요. 출제 조건. 제목이 좀 기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성립해야 됩니다. 모두.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인칭 대명사는 한 문장 내에서 반복될 필요는 없거든요. 전문장도 가능합니다. 전문장에 있던 거를 우리가 is나 they로 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지시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교하는 상황, 주로 비교하는 상황에 사용이 됩니다. 비교하는 상황에서 사용. 자,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비교 구문이 되겠죠. 비교 구문. 비교 구문 말고도 비교하는 상황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different라든가 similar라든가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랑 비슷해.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대시나 또는 does가요. 뒤에 수식어가 나옵니다. 수식어. 수식어. 근데 대시랑 도주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지시 대명사예요. 대명사. 명사잖아. 명사. 그럼 명사니까 뒤에 나온 수식어는 당연히 형용사가 되겠죠. 그렇죠?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형용사가 뭐로 나오냐면요. 뭐로 나오냐면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전치사의 명사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관계 대명사가 주로 나온다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히나 대부분은 전치사의 명사로 나옵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이따가 예문을 볼 건데 그 예문을 보면은 제가 말한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이게 끝입니다. 지시대명사는 대시냐 도지냐 이거 외에는 낼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있을래 됐을래 이렇게 안 냅니다. 이런 문제 안 내요. 뭐 they 쓸래 도즈 쓸래 이런 문제 안 냅니다. 무조건 지시대명사는 대시냐 도지냐라고 이걸로 낸다라는 겁니다. 뭐 디스냐 대시냐 이런 걸로도 안 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대명사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은 일단 다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수량 형용사가 잠깐 나왔었기 때문에 수량 형용사는 여기 오른쪽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제가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5번으로 쓸게요. 수량 형용사. 자, 우리 대명사, 명사와 대명사에서 중요한 거는 수일치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셀 수 있는 거를 꾸며주는 경우와 셀 수 없는 거를 꾸며주는 경우 이거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를 꾸며주는 표현과 양을 꾸며주는 표현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필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리즈가 많은 것을 나타내는 시리즈가 있겠죠. 그래서 수가 많은 게 있고 양이 많은 게 있는데 자, 수가 많은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many, 양은 much가 되겠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초딩이에요. 이건 초딩들도 압니다.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자, 개수가 많은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던 건데 number of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number of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많은으로 해석되는 애들이고 자, 양은요. deal of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거 따로 쓸게요. 이건 on으로 써야 되니까 on amount of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많은이란 뜻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개수가 많다는 거냐 양이 많다는 거냐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겠죠. 표로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많은 시리즈도 있죠. 개수와 상관없이 많은 거.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 애들이 있죠. plenty of. 이게 이제 대표적이죠. 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좀만 내릴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 lot of 또는 lots of 이런 표현들도 있겠습니다. 얘네들은 개수와 양에 상관없이 전부 다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명사가 나오냐면 얘네들은 당연히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많은이니까. 그리고 양의 경우에는 당연히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적은 시리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적은 시리즈. 자, 적은 시리즈도 역시나 수와 양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항상 배우는
긍정의 표현이냐 부정의 표현이냐. 제가 이게 표가 좀 똑바르지 않은데 여러분이 알아서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대고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치? 이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짤막한 얘기. 이거 자대고 그려도 삐뚤빼뚤하게 나온다. 원인은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자대고 그려볼게. 내가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 근데 이제 이렇게 대고 그려도 그렇죠? 자, 이렇게 됐어. 어? 자, 넘어갈게요. 손에는 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나름 나름 신경 썼어요. 나름. 네, 나름 신경 썼습니다. 이 뭐 띄어쓰기는 뭐 그냥 넘길게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셀 수 있는 표현들 잘 알고 있는 few와 a few가 있죠. 자, 양을 나타내는 거는 little이 있죠. 얘는 little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얘는 이제 뭐 부정적인 어감이다, 뭐 얘는 긍정적인 어감이다, 뭐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할 때, 자, 부정적이니까 우리가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긍정적인 건 있는 거니까 약간 있는, 뭐 약간의, 몇몇의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어. 자, 요게 이제 일단 기본이고, 제가 외우는 법도 알려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얘네들은 어가 있으니까 있는으로 외우고, 얘네들은 어가 없으니까 없는으로 외워라. 뭐 이렇게도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도 똑같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few와 a few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little과 a little 뒤에도 역시나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수량 형용사 끝이에요. 여기서 끝입니다. 뭐 여기서 더 해봤자 뭐 별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제가 좀 이렇게 써드렸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이 명사와 대명사가 파트가 이제 좀 생각보다 길어서 원래 오늘 파트 3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서 뒤에 나와 있는 예문 좀 몇 개 보고 제가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 필기는 야, 되게 많이 했어, 필기. 여기 왼쪽은 다 채웠네요. 자, 그러면은 쌤이 이제 앞에서 봤던 이 내용들이 하나씩 나와 있는가 이것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리 페이지로는요. 어디 보자. 여기 기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42쪽에 있는 것들. 자, 42쪽에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시냐, 댐이냐, 요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we parents need to do a better job of helping our kids identify the genres that excite it 또는 them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가 뭘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해석을요. 자, 우리 부모님은요. need to do 할 필요가 있답니다. a better job 일을 더 잘할 필요가 있대요. of helping our kids identify the 장르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장르를 구별하도록 돕는 일을 잘할 필요가 있답니다. 어떤 장르냐? 블라블라를 excite하는. 그러니까 excite는 여기서 자극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극시키다. 그래서 그들을 자극시키는 장르랍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 또는 그들은 뭘 가리킬까요? 그렇죠. 키즈를 가리키겠죠. 아이들. 그래서 them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알려줬던 팁을 좀 활용해 보자면 가까이 있는 명사. 일단 장르가 제일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키즈가 그 다음에 가깝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이제 저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간 이제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잘 봐봐. 저는요. 해석을 안 해도 저는 them이라는 걸 맞출 수 있어요. 저는요. 얘가 his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석을 안 해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잘 봐. 저 같으면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일단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얘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 excite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얘가 주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이 주어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장르죠, 장르. 됐어요? 그럼 지금 장르가 사실상 주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장르랑 them이 똑같다면은 themselves로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까 배웠잖아. 제기대명사 써야 되잖아. 주어랑 똑같으면. 근데 themselves는 아예 선택지에 없네? 그렇지? 그러면 뭐야? 당연히 얘는 자연스럽게 탈락이라는 거야. 해석을 안 해.
됐어? it이냐 them이냐밖에 없는데 it은 당연히 안 되고 복수니까. 만약에 장르를 가리킨다면 themselves를 써야 되거든. 됐어? 근데 themselves는 아예 선택지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탈락. 그럼 그 다음에 가까운 게 뭐야? 얘야. 그래서 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요. 됐죠? 이거는 이제 저처럼 이제 잔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풀 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시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대시냐 도지냐라고 나왔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특징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 문장 내에서 반복된다. 한 문장밖에 안 나왔잖아, 지금 2번 문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이 되겠죠. 두 번째, 비교하는 상황이 나온다. 비교하는 상황은 주로 비교 구문이나 similar 또는 different를 쓰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여기 different 보이세요? 보이죠? 비교하는 상황 나왔고요. 세 번째, 전치사의 명사 또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데 주로 전치사의 명사가 많이 나온다. 전치사의 명사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됐어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 팁을 말씀드리면 전명구를 쓸 때 그 전치사가 대부분 in 또는 of예요. in 또는 of, 거의 대부분 in 또는 of입니다. 그래서 of란 놈이 쓰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어떻게 될까? 일단 해석을 해봐야 돼요. 조건이고 뭐고 일단 해석을 해야 돼요. We can see, 우리는 알 수 있어요. The professions of the younger generation. 그러면 젊은 세대의 직업들이 will be totally,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from, 뭐랑? 그들의 부모들의 뭐랑 다를 거래요. 그럼 여기서 뭘 가리킬까요? 어떤 거? professions를 가리키겠죠. 직업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those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비교하는 상황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똑같은 애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거든. 똑같은 애들끼리.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직업이랑 부모 세대의 직업을 비교해야 될 거야. 그렇지? 똑같은 것끼리 비교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봐라 얘들아. 잘 보면은 여기에 오브의 젊은 세대 보이죠? 그렇죠? 이거에 대조되는 게 뭡니까? 오브의 부모 세대. 이 둘이 대조되고 있는 거 보이죠? 됐어요? 젊은 세대랑 부모 세대. 그 앞에 오브 앞에 나와 있는 거 뭡니까? professions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복수형 도지가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인칭대명사와 소유대명사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필기를 안 했는데 그냥 말로써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몇 개 필기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소유대명사는요. 여기에 딱 나와 있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소유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얘 역시도 비교 구문에서 주로 나옵니다. 비교하는 상황. 그러니까 비교하는 상황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보자면 the robotic muscles made from fishing wire are 100 times stronger than. 여기 stronger than 보이시죠? 비교 구문 보이시죠? 그래서 you 또는 your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you를 써야 되는가 yours를 써야 되는가? you는 너고요. yours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비교하는가? 역시나 얘도 해석을 해봐야 돼요. 기본은 해석입니다. 대명사 문제는요. 자 그러면은 the robotic muscle 그 로봇식 근육들은요 어떤 근육이냐 꾸며주는 겁니다. Made from fishing wire라고 나왔으니까 낚싯줄로 만들어진 그 로봇식 근육들은요 are 100 times 100배만큼 더 강하답니다. 너보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보다 하면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로보틱 머슬즈잖아. 머슬즈. 제 머슬즈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너랑 근육을 비교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네 근육이랑 얘 근육을 비교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너의 근육이라는 의미가 돼야겠죠. 그래서 너의 것이라는 your's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찾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을 잘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잘 파악. 이게 우리말로만 해석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로봇식 근육이 너보다 100배는 세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우리말로는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잖아. 그렇지? 근데 정확하게는 너보다라는 건 너의 근육보다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 헷갈리지 말자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케이스 3의 인칭대명사와 제기대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he와 him 또는 himself인데요. 힘을 쓸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다른 대상을 가리킬 때는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뒤에 나왔습니다. in the mirror라고요. 거울 속에서.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본 거겠죠.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겠죠. 그리고 found something under his nose. 그의 코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답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의미상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부정대명사 나왔는데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여기가 몇 페이지냐? 45페이지인데 이거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수량 형용사의 종류입니다.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들 나와 있거든요. 아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 시험에 빈출되는 셀 수 없는 명사들이라고 나왔는데 네, 시험에 빈출되지 않습니다. 요새 이런 거 안 나와요. 네, 요새 이런 거는 유행 지났습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사실 어법에는 중요하지 않고요. 영작에서는 중요합니다. 영작에서 중요.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S 붙여버리면 틀리니까. 그러니까 영작에서는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자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법 문제로는 요즘에 잘 내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케이스 2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의 공통 수식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a lot of랑 less of, 뭐 요 정도, plenty of, 뭐 요 정도 했었는데, some과 any도 사실은 공통으로 쓸 수 있습니다. some, any. 이것만 추가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요 정도로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자. 오늘이 3월 8일 화요일. 잠깐만. 지난번에 37까지 했었죠? 명사대명사의 일치는 사실 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요. 38에서 은근 많네. 뭐 해야지 뭐 어떡해요. 38에서 51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고 질문할 거 체크하고 채점까지 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보자. 48에서 51, 이 모의고사 유형들이거든요. 48에서 51. 네. 자, 그래서 48에서 51은 어법상의 근거를 추가로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